번째 강의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오늘하고 내일 정도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요. 이제 진도를 책을 이제 93페이지부터 할 건데 보충 프린트 1페이지도 같이 펴놓으시고 이제부터 이제 좀 매치를 해가면서 보충 프린트 1페이지 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교재는 93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3페이지부터 보시면요. 이게 근데 지난번에는 약간 고화질로 촬영을 했더니 이게 32분 정도에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금 왜 이렇게 끊어지나 봤더니 이 기계적으로 보면 이게 고화질로 찍으면 한 30분 단위로 끊어지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이렇게 회사에서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화질을 좀 낮춰가지고 좀 계속 찍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누라는 그러면 딱 30분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강의라는 게 이게 그렇게 맞출 수 있는 엄청난 프로가 아니고 쉽지 않아가지고 그냥 화질을 좀 낮추고 연속 시간을 좀 높이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93페이지부터 보시면 이제 소송 비용 확정에 요건해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가압류 같은 94페이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94페이지 그 밑에서 2, 4, 6, 8, 10, 11번째 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보전 처분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 즉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경우에 자 채권자에게 고지하면 집행력이 생기고 뭐 신청을 배청하는 재판이라도 결정을 하였다면 뭐 이 결정의 고지와 함께 이게 중요하죠. 소송 비용 부담의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 비용의 확정 시사할 수 있다 해가지고 예전에는 이런 게 안 됐었는데 지금 거의 바뀌어가지고 이 보전 처분도 그 재판이 끝나면 바로 이 뭐 변론이나 심문을 거친 경우 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5페이지 왼쪽 위에 네 번째 줄까지는 이미 표시가 돼 있죠. 위에 표시가 돼 있죠. 왜 되냐면 그때 옛날에 보전 처분 비용 할 때 보면 이 부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보면 보전 처분의 신청 비용, 예를 들어서 명령에서 들어갈 비용 해가지고 뭐 인지대 송달 그다음에 뭐 법무사 보수 이런 것들은 표에 보면 보전 소송 비용이라고 해서 왼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집행 비용 해가지고 예를 들면 등기 축탁에 소요된 비용은 구별되는 것이므로 뭐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 시에는 신청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만 대상해서 비용 확정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왼쪽 부분에 표에 보면 1페이지 보면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표시한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맨 처음 첫날 했던 부분이거든요. 맨 처음 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잠깐 기억 안 나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95페이지 양가로 4번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독촉 절차에 의한 지급 명령에도 독촉 절차 비용 부담의 재판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 절차 비용 액수를 부기함으로 대부분 같이 신청하잖아요. 별도의 소송 비용의 확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특별한 이유에서는 뭐 지급 명령 할 때는 보면 독촉 절차 비용을 같이 청구하라고 같이 돼 있고 거기 이제 뭐 변호사나 법무사 보수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95페이지 보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되는 경우 해가지고 96페이지가 이미 표시가 돼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96페이지 보시면 어디가 돼 있냐면 2, 4, 6, 7번째 줄부터 표시가 돼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소추와 같은 경우에 이게 누가 언제는 원고가 부담하고 언제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표에 보면 이 취하에 96페이지 나와 있고 이 부분을 봤었거든요. 이게 한 세 번째 시간인가 해가지고 소치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97페이지 보면 네 번째 줄 표시돼 있죠.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한 재판의 경우는 쌍방 누구에도 신청에 이익이 없다 해가지고 이게 각 2분의 1을 부담하라는 것과 각자 부담하라는 게 서로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 설명 한번 해드렸고요. 나머지 것들은 98페이지 정도 보시면 98페이지 나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해가지고 소송비용 부담 재판 이후에 당사자가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라.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정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답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맨 밑에 붓줄을 보면 선정 당사자를 선정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 선정 당사자와 선정자의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에 관해서는 자 이게 중요하죠. 소송 당사자는 선정 당사자이고 여기서부터 줄 치세요. 선정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선정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 부담에 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이게 원칙이고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뒤에 뭐 각 선정자별로 승표가 달라진 경우는 소송 비용 부담도 각 선정자마다 정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원칙적으로는 대부분 일괄적으로 나온다면 그 선정 당사자한테만 비용 부담하라고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자기들이 알아서 정할 문제고 소송 비용 부담할 때는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볼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100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이런 게 있죠. 권리보호 이익 해가지고 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할 게 101페이지 우리 보충 프린트 1페이지 한번 보세요. 1페이지부터 보시면 그 박스가 3개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당구장 표시로 맨 밑에 보면 유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비금 필름을 말했잖아. 그래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할 때 누락 제일 중요한 게 유의할 게 비용이 누락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가 바로 합의서 작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어디냐면 바로 101페이지 보시면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세요. 자, 판결 확정 후에 당사자가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받으면서 대부분 이렇게 하죠. 추후 어떠한 민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이 합의서에 기재된 위 사건에 대해서 추후 어떠한 민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 여기에 소송 여기 중요한 거죠. 소송 비용 청구도 포기하는 취지로 보통 본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소송비용 부담 그것도 포기하는 걸 보기 때문에 신중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의사항 두 번째가 바로 합의서 작성할 때 우리 대부분 돈 받고 합의할 때 이 부분을 고려 않거나 할 때 이 부분을 중요한 거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 특별한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02페이지 보세요. 102페이지 보시면 사람들이 이런 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몇 년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번에 보면 자 여기 있죠.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은 사법상의 청구권 이름은 1번 채권 같이 10년이다. 그래서 그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국가 지자체의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하는 권리로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국가 및 지방자치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권이나 걔가 갖고 있는 청구권은 모두 다 5년이다. 그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책에도 없지만 이 책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고 대부분 뭐 이게 아직 뭐 대법원 판례가 없지만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라고 하죠. 그 다음 맨 밑에 두 번째죠. 그러면 소멸시효 기산점은 이렇게 돼 있죠. 소송비용액 청구는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될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이미 우리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이렇게 이제 판결이 확정되면 10년이 지나면 이제 예전에 다시 이제 그 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서 다시 소송을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이미 했는데 이게 만약에 10년이나 5년이 지났을 때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 원래 소송을 다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소송비용 확정 신청만 다시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어떻게 쓰냐면 굉장히 그래서 이게 실무를 많이 미스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째 줄 보세요.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의 확정 결정이 있었던 경우 그 결정에 의해서 만약에 10년이나 5년 지나가지고 이제 소송비용 여기 있죠.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 다시 소송비용 확정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문제되지만 이를 긍정해야 된다. 즉 그것만 다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도 이런 거 갖고 한두 번 미스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재판을 하게 되면 이것도 연장되는 게 아니고 소송비용 확정 신청했을 때 다시 연장하려면 그 부분만 다시 10년을 그 부분만 다시 하라 그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자 그래서 이게 이미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거죠. 네, 실제로 이런 걸 할까 봤지만 우리 공단에서 한 두 번 했었고 그 중에 제가 본 것 중 하나는 미스해가지고 이제 소치했던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배운 적이 없거나 책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미스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 절차에서 보면 뭐
관할법은 원칙적으로 제1심 수소법원에 나. 왜냐하면 기록이 여기 있기 때문에 원칙적 맞고. 그 다음에 104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는 뭐 소송 종료 당시에 사건 계속적인 법원에 가지고 그 105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상소심에서 상소가 취하된 경우, 그 다음에 상소심에서 소취하가 된 경우이고 상소가 취하된 경우하고 소취화된 경우가 서로 다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 1페이지 그 표에 보시면 이렇게 됐죠. 취하에 보면 그 96, 81, 126, 그 다음에 105페이지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써놓은 거죠. 그래서 10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항소취하나 소취하나 따라서 절차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우리 추가할 건 뭐냐면 거기 맨 밑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우리 소취한 경우는 변호사 보수를 2분의 1이나 3분의 1로 감액을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공단에서는 워낙 그 보수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 주는데, 소취한 경우는 원래 변호사나 이 변호사 보수에 줄 금액이 한 2분의 1이나 3분의 1을 감액하는 게 보통이라는 게 의정부 지방법에 나온 책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볼 건 뭐냐면 그 이제 107페이지 보시면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에서 우리가 바로 108페이지 양식을 한번 보세요. 양식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에서 보면 우리 공단 홈페이지도 보면 뭐 신청 취지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바로 이제 별지를 넣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법원 양식이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공단 양식에서는 뭐 좀 다르겠는데 내용은 결국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는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이고 오른쪽에는 소송 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해가지고 똑같이 인지는 1,000원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별지를 쓰는 거. 그래서 별지가 보충 프린트부터 보시면 이런 그 우리 실무적으로 전부 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별지를 쓰는데 바로 그 별지가 보충 프린트 보시면 그 9페이지부터 9페이지, 10페이지 이렇게 이 별지를 써서 대부분 실무적으로는 별지를 넣거든요. 그래서 별지 같은 그 액을 확정해달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이제 말로 우리 공단에서는 말로 쓰지만 대부분 실무에서는 다 이렇게 그냥 그 별집 써가지고 그 표 안에다가 그 내용을 넣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볼 건 뭐냐면 그 111페이지 보시면 뭐 접수 사무해가지고 그 인지 1,000원 붙인다. 그 다음에 송달료는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한다. 뭐 이 정도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건 번호는 카확 해가지고 소송경 확정해가지고 카확을 쓰거든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소송경 확정할 때 보면은 항상 들어가는 비용이 그 9페이지 보충 프린트 9페이지 한번 보세요. 9페이지 보시면 소송비용 계산서 해가지고 뭐 1심 넘어간다면 그 소송비용 확정 신청할 때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도 같이 청구하는데 인지대 송달료가 꼭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정확히 보면 여기다 이제 부수 비용도 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뭐 우리 뭐 송달증명 확정증을 띄거나 부동산 등기부 법인 등기부 등본 떴을 때 그 비용도 같이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보시면 113페이지 정도 보세요. 113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있죠. 자, 이 변호사 보수의 경우는 반드시 뭐 소득세법에 따른 현금 영수증에 하나지 않고 뭐 법원이 비용에게 소명이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뭐 변호사가 발행한 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이거보다는 좀 더 이게 이제 네가 돈을 냈다는 걸 엄격한 걸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도 보면 법원에서도 그 비용을 받을 때 우리 공단 상환 결정서 이런 것들 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비용에게 소명이 필요한 서면은 상대방한테 손달을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 법원에는 내는데 이 상대방한테 손달이 안 돼가지고 상대방이 그 기록을 복사해야만 알 수 있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그 맨 밑에 보면 밑에 두 번째 줄 이런 거 있죠. 실무상 신청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소명하기 위해서 자, 본안 판결에 뭐 사본인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게 실무에서는 확정증명을 내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인지 뭐 돈을 500원뿐이 안 되는데 실무 소송경 확정할 때 제일 귀찮은 게 얘예요. 얘. 확정증명을 떼서 내야 되는 안 내야 되는 것들라서 이 책에서는
뭐 안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용지지만 실무에서는 어떤 사법부자가는 자기 전산으로 한번 두드리면 되는데 이걸 꼭 내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 때문에 보정이 한 번 더 나오고 또 한 번 더 나오고 그래서 이게 제일 소송경 확정 신청할 때 보면 제일 귀찮은 게 이게 확정 신청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걸 내야 되나 마냐 법원마다 그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그 114페이지 보세요. 114페이지 보시면 그 네 번째 줄 보면 제출 의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이를 각하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확정증명을 안 내도 된다고 이렇게 쓰지만은 꼭 얘네들이 그 보정명령을 내라고. 그래서 전화해서 안 내도 되잖아 하면 그러면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벌써 시간이 또 몇 달 가거든요. 그래서 이 실무에서는 이게 제일 귀찮아. 소송료 확정을 실제로 하다 보면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한번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116페이지 보시면 116 쭉 넘어가서 116페이지 다섯 번째 질문이 있죠.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이 있을 후에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취하했다면 다시 뭐 할 수는 있다. 이 정도죠. 왜 취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사전 절차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11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의뢰자들이 갖고 오는 건 이걸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소송 비용 확정 신청할 때 법원에서 보내주는 안내문 이것만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의견서를 한 10일이나 내주고 그 동그라미 2번 보면 소송비용 분담을 하는 재판의 경우에는 이게 뭐 항목별로 갖추고 영수증을 내라는 거고 뭐 너도 항변할 게 있으면 내봐라 이런 거. 남의 것들은 뭐 억울하다고도 어쩔 수 없다고 했었어. 그러면 우리가 볼 건 뭐냐면 121페이지 보세요. 121페이지 보시면 이게 공시송달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송비 확정도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무적으로 122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소송비용 계산서 해가지고 대부분 법원에서 나오는 건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까지 있지만 실무에서는 우리 공단 이제 신청을 낼 때는 그 표만 작성해서 이 금액을 달라고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왜 변호사 보수라 인지대 송달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변호사 보수 가장 크니까 인지대 송달료 이런 거 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자소송 같은 것도 10% 감액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송달료도 실제로 쓴 금액만 해서 우리가 보면 이런 게 있어. 소송료 확정 신청할 때 그러면 내가 인지대 송달료를 정확히 다 액수를 알고 내야 되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법원에 다 두드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낼 만큼 내면 여기서 알아서 그냥 감면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요. 송달료가 얼마 남았고 얼마 돌아오는지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거고 내가 맨 처음 냈던 것만 써서 내면 알아서 깎아주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송료 확정할 때 인지대 900원이고 여기 인지대 얘는 900원이죠. 우리 아까 쓸 때는 인지대 1000원이었죠. 뭐 종이를 낼 때는 1000원이고 전자소송을 할 때는 그 100원 깎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나머지 것들은 그 이제 123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이런 거 있죠. 실무상으로도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에서 변론을 여는 경우는 이런 건 없고 뭐 99.9%는 다 서면치입니다. 이런 거 보시고 자 우리가 볼 건 어디냐면 그 129페이지 정도 보세요. 129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됐죠. 즉시항고 해가지고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에 대한은 고지받는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불법 방법이 즉시항고다. 즉시항고라는 건 딱 기간도 정해져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즉시항고 정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 보세요. 135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보면 134페이지 맨 밑에 보면 뭐 집행 부여해가지고 그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은 독립한 집행 번호가 된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13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 확정되면 그 결정 정보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집행문 부여받고 송달증명 확정증명서를 내라는 게 실무거든요. 그래서 뭐 집행문 부여는 당연히 받는 거고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또 첨부해라. 그거 갖고 이제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뭐냐면
136페이지 보시면 뭐 소송 비용액 계산해가지고 우리 137페이지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일곱 번째 줄 보세요. 일곱 번째 줄. 소송 비용 항목 중에서 재판 비용에 관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은 이건 컴퓨터 두드리고 알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당사자 비용의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법원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수증 내라. 그래서 비용을 나누는 실익이 이거라고 했죠. 그래서 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페이지 표에 보면 재판 비용과 재판의 비용을 나누는 실익은 이렇게 재판 비용은 법원에서 그냥 두드려 컴퓨터로 뚫으면 알 수 있는데 재판의 비용은 네가 쓴 비용은 네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수증 내라. 이게 실익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우리 138페이지 정도 보시면 이 제목이 소송 비용액의 신급별 계산해가지고 당연히 소송 비용액은 신급별로 계산한다. 당연한 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그 밑에서 예를 들면 밑에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있죠. 예를 들면 보세요. 예를 들면 원고가 제1심에서 5천만 원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청구했다가 전부 패소한 후에 이제 소송비용은 원고에 부담을 한다.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원고는 패소한 부분 중에서 4천만 원 부분만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승소한 결과 뭐 이렇게 했다면 그 밑에도 두 번째 줄이죠. 1심의 변호사 보수는 5천만 원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항소심의 변호사 보수는 4천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신급별로 계산한다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139페이지 보시면 라번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송 비용의 확정 절차 비용의 인정 여부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 소송 비용 확정 결정을 그 비용도 드는데 그걸 뭐 따로 또 신청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 실무에서 보면 한꺼번에 같이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한꺼번에 같이 한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가운데 정도 보면 따라서 있어요. 따라서 소송 비용의 확정 절차 비용은 당해 본안 소송에 대한 소송 비용 확정 결정 신청에서 직권으로 본안 판결의 소송 비용 부담 재판의 취지에 따라서 그 수액을 정하고 이를 위해서 따로 또 소송 비용 확정 결정에 대한 비용 재판을 또 하는 게 아니다. 그거 한꺼번에 같이 하겠다. 그 다음에 마번은 법정 상기해가지고 서로 줄 게 있으면 서로 그래서 140페이지부터 보세요. 140페이지부터 보시면 그 우리 보면 그 가운데 정도 보면 예를 들면 있죠. 예를 들면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소송비용 중 3분의 1의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을 경우는 이렇게 그 계산 방식을 이런 형식으로 계산한다 그거죠. 그래서 결국엔 공식은 밑에 표에 있죠. 신청인의 청한 청구액은 만약에 이제 피고가 피신청인도 자기가 달라고 했을 때 신청인의 지출 금액 곱하기 상대방 부담 비율을 해서 상대방 지출 비용에서 신청인 부담 비율을 빼고 나머지가 된다 그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번에 표로 했듯이 이렇게 한꺼번에 표가 나오는 게 바로 그 9페이지 그 몇 페이지 보시냐면 이제 말로 한 게 이거고 그 보충 프린트 보면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12페이지 보시면 실무적으로는 이 표 하나 갖고 보면 신청인이 한 금액을 곱하기 부담 비율, 그 다음에 피신청인 부담 비율 해가지고 뺀다. 이게 그래서 표에 보면 비용에 보면 신청인 비용 부담 비용 있고 피신청인 비용 부담 같이 한다. 그거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부담이 있는데 그러면 다시 141페이지 보시면 만약에 피신청인이 자신의 비용 계산서와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상대방이 법원이 너도 네 비용을 쓴 걸 달라고 했는데 안 하면은 그냥 신청인의 비용만 다 인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다만 거기 보면 다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나중에 별건으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거죠. 당연히 자기 건 할 수 있지만 다만 이때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은 상대방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거 뭐냐면 네 맨 처음 절차에서 상기할 수 있었는데 안 했으니까 이 두 번째 절차 네가 하는 절차에서 그 인지대 이제 소송비용 확정할 때 보면 인지대 생각이 들잖아요. 이건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하든가. 그래서 뭐 대부분 이 정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 이제 142페이지부터 이제 몇 가지 주의할 건 몇 가지 정도 보시면 되는데 나번에 보면 이렇게 주문과 청구 취지 또는 상소 취지에 조사해가지고
맨 밑에 줄 보세요. 제1심 소송 목적의 값은 소송 도중에 수차례의 청구 변경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변경된 청구가 제1심 판결의 청구 취지에 기재되며 이게죠. 변호사 보수 선정을 위한 소송 목적의 값도 최종적으로 변경한 청구 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건 뭐 당연한 것 같죠. 자, 이제부터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세요. 자, 1심은 어렵지 않은데 이제 2심부터. 자, 상소심에서 소가를 산정하는 기준은 제1심과 달리 상소로서 불복하는 범위다. 자, 이건 맞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일방 상소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불복 범위는 인지액 산정의 기준이 됨과 동시에 소송 비용과에 산입하는 변호사 보수의 산정이 기준이 되는 소가가 된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어려운 거예요. 쌍방 상소. 이런 경우에는 각자 항소할 때는 각자 인지대 내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좀 다른 거죠. 자, 여기다 별표를 치시고 쌍방 상소 경우는 쌍방의 불복 범위를 조사해야 된다. 즉 항소인은 각자 자신의 불복 범위를 소송 목적의 값으로 해서 계산된 인지를 납부하면 되죠. 이건 당연한 거죠. 만약에 자기가 불복 범위가 인지하면 되는데 이 뒤가 다른 거죠.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소가 산정은 쌍방의 불복 범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인지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지하고 다른 게 1페이지 다시 보충 포인트 1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문제 사례에서 보면 그 반소하고 상소가 인지 계산 방식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 143페이지 갔다 온 게 상소 같은 경우는 인지는 자기 불복 범위만 인지를 내잖아요. 근데 나중에 소가 계산할 때는 그 변호사 보수 산정할 때는 전부 합산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여기다 별표를 했어요. 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1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1심에서 7천만 원 지급을 명해서 원고는 패소한 3천만 원에 대해서 불복하고, 자, 피고는 자신이 패소한 부분 중에 3천만 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자, 인지는 쉽죠. 자기가 불복 범위만 하면 된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 뒤에 변호사 보수를 산정을 위한 소가는 자 7천만 원. 이게 왜 7천만 원이 되냐면 원고의 불복 범위하고 피고의 불복 범위를 합치는 그게 된다. 이래서 이게 우리가 상식과 다른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표시를 해놨다가 나중에 계산한 방식이 조금 다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그 145페이지 밑에서 2, 4, 6, 8, 10번째 줄 보세요. 10번째 줄 보면 이런 게 돼 있어요. 우리 원칙은 보면 이제 기록상 명백하지 않다면 변호사 보수는 소가에 따라서 안분 비난하고 송달료 기타 소송 비용은 균분한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복수 나올 때 이런 원칙을 많이 쓰거든요. 네, 이건 뒤에서 설명할 테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자, 우리가 어디서 보시냐면 이런 것들은 쭉 넘어가시고 154페이지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게 몇 가지만 보시면 되니까 154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어려운 게 공동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이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우선 간단히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몇 페이지냐면 10페이지, 보충 프린트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피고가 여러 명일 때, 그다음에 원고가 여러 명, 2명일 때 이 계산 방식 썼는데,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거고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보시면 그 가번 총설 보세요. 민사소송법 102조 1항 본문에서 공동소송인은 소송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해서 공동소송인 소송비용 분담 부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자, 이걸 언제 쓰냐면 그 위에다가 이건 패소한 때만 쓰는 거거든요. 공동소송이 패소한 때. 그래서 보충분 10페이지 보시면 공동소송이 패소한 때 보면 왼쪽에 있을 때 만약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원고 한 명인데 피고가 2명 했을 때 패소했을 때 피고가 2명 패소했을 때 이게 전체 비용을 한 다음에 이걸 n분의 1 하는 거. 이런 방식이 바로 이걸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이 부분을 설명한 거야. 왼쪽. 이게 이 민사 소송법에 있는 거고 이게 패소한 경우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공동소송에는 각자의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서 소송 비용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 이게 또 그건 판례관이고 이럴 때는 자 10페이지 오른쪽을 보면 원고가 두 명일 때 얘가 이겼을 때 이때는 원고들이 그 비용을 이제 자기 소가에 따라서 나눈 건데 정확히 보면 소가에 따라 여기 154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공동소송에는 각자의 소가에 따라서 소송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는데 그러면 소가라는 게 지금 인지대 송달료는 한꺼번에 같이 들어갔잖아요. 자 이랬을 때 거기 보면 그 변호사 보수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그 하는 방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2번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 일에게 헌 금액을 계산할 때 보면 자 변호사 보수하고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서 그 계산했고 그 다음에 이 송달료나 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 비용 이런 것들은 그냥 n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이게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책만 읽고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실무 계산하는 방식을 봐야 이 공동소송에는 각자의 소가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상환할 수 있다는 게 전부 다 소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보면 변호사 보수나 인지대는 소가를 산정해서 그 소가 전체 금액분에 자기 소가를 기준으로 서는 거고 나머지 기타 비용 있잖아요. 송달료나 소송비용 확정 신청하는 비용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n분의 1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실무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 왜냐면 책에는 분명히 이 소가에 따라서 그 배당받는다는데 이게 꼭 100%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157페이지 한번 보세요. 157페이지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보세요. 일곱 번째 줄. 이게 중요해요. 자, 거기다 줄 치시면 인지액과 변호사 보수는 소가에 따라서 안분하고 송달료 기타 소송 비용은 중분함이 원칙이다. 이런 걸 갖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송 비용 확정 신청할 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책을 찾아보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뭐 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게 바로 어디까지냐면 실무에서 이 책이 쭉 보면 바로 178페이지까지가 이제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여러 가지 경우 써가지고 제가 이거 경우의 수를 막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몇 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실무에서 이렇게 복잡은 별로 안 나오는 거고 이 수송 경제적으로 보면 그 보충 프로테인 10페이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 정도만 이해를 하게 되면 뭐 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이게 양도 많고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쏟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 가방에 넣어고요. 자, 이 정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정도 하는 게 적당하고요. 내일 나머지 것들은 이제 집행정가까지 합쳐가지고 그 한 35분 이 정도만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공동소송인 부분인데 이걸 가장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그 조문하고 그 판례 이걸 이해하는 건 10페이지 정도 이걸 보고 이해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제가 진짜 이게 소송비용이나 이 부분을 이제 실무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진짜 공부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 부분 보시면 되고 실무에서는 그 양에 비해서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마치고 마지막으로 내일은 179페이지부터 나머지 이 양은 많지만 그 복습하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